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러죠? 흔히들 하시는 말씀들이죠. 이 같은 이야기는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부동산 또한 하락하는 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에 대한 하락 순위, 뭐 좋은 순위는 아니겠죠? 그래요. 좋은 순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차후에 내 집 마련하신다, 아니면 투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먼저 이런 뉴스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서울 강남 하락, 서울 집값 하락, 서울의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매수세가 사라졌다 등등의 뉴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 지방 대도시 집값 하락,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락되어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재건축, 재개발 하락. 좀 더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집값이 폭락을 하였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식의 뉴스를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한국감정원의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밑에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2019년 4월부터 하락폭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가 2019년 8월 말부터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20년 2월 최고의 가격을 기록한 후에 2020년 3월부터 급격하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시기도 있다는 얘기고, 또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상승했다가 지금처럼 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과 상승과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 따라서 예를 든다면 부동산 10년 주기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상승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하락은 상승 폭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이러한 상승 흐름, 이러한 하락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부동산의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적 원칙으로 본다면요, 제일 먼저 따지는 거,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세금이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부동산의 외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긍정의 외부 효과, 즉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의 외부 효과, 즉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시켰다. 즉 정부가 세금을 인하했다, 대출을 완화했다, 집 사라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한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외부 효과 중에서 부정의 외부 효과는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다. 세금,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요걸 강화시키고 취득세도 인상을 시키고, 또 대출을 규제한다. 빚을 내서, 즉 은행 융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또한 전 세계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런 요소들이 또 발생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뭐한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어떤 외부 효과가 많을까요? 긍정의 외부 효과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정의 외부 효과가 많을까요? 당연히 부정의 외부 효과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 부동산 중에서 어떤 부동산부터 먼저 하락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하락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 강남이 되겠죠. 그럼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다가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를 보고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미래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이런 건 안 하겠죠. 미래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요럴 경우에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요보다는 가수의 목적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분양권이 되겠죠. 이 분양권 투자의 장점으로 본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나 1차 정도금, 2차 정도금 집어넣고 이제 입주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잔금 납부하거나 아니면 입주하는 시기쯤 돼가지고 융자금을 받아서 잔금 납부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여기에다가요.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그럼 당연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방 대도시든 서울이든 이처럼 분양 가격이 오른 이유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하니까 분양 가격이 그냥 한없이 올라버렸다.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덩달아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제를 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는요. 집값 상승의 목적,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 가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하락한다, 갑자기 안 좋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분양권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의 아파트가 되겠죠. 강남 지역에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도 강남이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우리 지역도 이 정도로 올라야 돼. 이렇게 가격에 대한 눈맞추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서울 강남을 규제하고 서울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러한 효과를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본다면 실수요도 있겠지만은 가수요도 같이 혼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죠. 강남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또한 서울 강남과 서울과 가격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서울 강남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가격도 올랐다면 서울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도권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방 대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과 같이 대혼란기 부동산 하락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도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